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97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시정. 저는 시정이란 말을 들으면 무언가, 군대에서 많이 들었을 법하고, 그리고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상사에게 시정하겠습니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그런 약간 강압적인, 조금은 중압감이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시정은 상당히 간단한 한자입니다. 마이크 음량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좀 날씨가 선선해져서 에어컨을 끄고 그 압축 필터를 모두 다 해제한 다음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시정, 오를 시자에 발을 정자네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음. 그렇네요. 잘못된 것을 옳고 바르게 정함. 잘못된 것이 앞에 있고 그것을 시하고 정하게 한다. 맞죠? 옳고 바르게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뒤에 이제 오류 같은 게 나와서 오류를 뭐뭐 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를 쓰고요. 질정이라는 표현도 있죠. 꾸짖어서 바로 잡다. 이것도 뭐 잘못이 있는 건데 질정을 바랍니다라고 해서 저자 서문 같은데 머릿말에 많이 나오죠. 꾸짖을 질자에 발을 정자. 이것도 비슷한 구조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중일보 1950년에 대중일보에 보면 발령 절차 시정 혹은 보류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시당장 등청은 어느 날 1950년대 대중일보라는 곳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상당히 한글이 많이 쓰인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1950년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그래도 한자의 제목은 피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마산일보입니다. 1961년이네요. 마산일보에서는 임금체불 시정하라. 정치기자협회 서울 신문 파업의 촉구. 그래서 여기서 시정, 오를 시자에 발을 정자가 여기 나옵니다. 많이 쓰이던 표현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961년 경향신문이네요. 중점적으로 시정. 추경 예산이라는 표현 이미 1961년부터 쓰였네요. 자, 중점적으로 시정에도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972년이네요. 수출진흥위에 개선할 점 과감히 시정토록. 시정이네요. 박 대통령 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지를 찾아봐도 하전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지시를 잘못 찍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이거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를 시자는 보시면 해 일자에 재밌는 게 밑에가 이렇게 생긴 게 발을 정자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정이나 정이나 뭐 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뿌리가. 대신 해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바르게 올바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른 주기로 움직인다. 그래서 바르다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해는 그렇고 달은 아닌가요? 글쎄요. 예전에 또 음양의 어떤 차별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는 바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시, 오를 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건 이사자인데 이것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밑에는 그칠 지자로 보이네요. 이게. 자, 시인, 옳다고 인정함, 옳다의 뜻이네요. 시비, 옳고 그름,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도 시비라고 하죠. 그래서 시비를 걸다라고 할 때 시비도 이 한자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좀 길지만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 제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에 다니면 보통 배우죠. 이 날에 이거는 이제 어조사니까요. 이 날이 되어서야, 그렇죠?
방성, 큰 소리를 놓아, 대곡, 크게 운다. 그래서 황성신문의 주필인 장지연이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올린 글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고종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안 하죠. 우리로서는 치욕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강제적으로 맺은 거죠.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을 규탄했다. 그래서 시일야 방성대곡 할 때는 옳다의 뜻이 아니라 이날이 되어서야, 이날이 되어, 뭐 이거는 이제 뜻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날이 되었다. 그리고 방성대곡, 목을 놓아 큰 소리로 운다. 뭐죠?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목놓아 우노라, 이날의 목놓아 우노라 라고 해석된 것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시는 뭐뭐이다의 뜻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옳다의 뜻보다는 중국어에도 이게 시 해서 이다 이거든요. 발음도 이게 시가 있죠. 무엇무엇이다, 약간 비동사의 뜻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도 이미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또 역자죠. 또한 그러하다. 그러하다라고 되겠네요. 네. 혹시, 혹여나 뭐뭐이다. 필시, 반드시 뭐뭐이다. 라고 할 때 이 시자는 위에 거와는 조금 달리 옳다도 아니고 이라는 뜻도 아니고 뭐 이러하다 혹은 뭐뭐이다 정도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혹시, 필시 다 한자라는 사실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시, 오를시는 시가 장음이고 4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꽤나 높은 급수에 배정되어 있죠. 이 시자가 그렇게 어려운 글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발을 정자입니다. 발을 정자는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성이에요. 어떤 마을입니다. 국가라고 해도 되고요. 발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비슷하죠 이거랑. 네, 발을 가지고 침략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다, 똑바로 다른 데 들르지 않고 똑바로 진격하다, 직진하다라고 해서 바르다의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정벌하다, 쳐들어가다의 뜻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거를 척, 두인변이라고 하죠. 붙여서 칠 정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마침 중국어에서는 발음이 같습니다. 쭉 이렇게 되고요. 자, 어떤 단어들이 활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정곡 있네요. 정곡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뜻이 있었습니다. 일단 발을 정자는 뭐 바르다의 뜻이 됐고 적중이란 말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관역 한가운데 똑바로 적중했다. 적중, 정중이 아니죠. 이런 표현은 이제 알 것 같아요. 관역의 한가운데. 근데 이 정이라는 것과 곡이라는 게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설명이 있습니다. 이 곡자는 곤이, 그러니까 백조 같은, 황새 같은 새죠. 또 되고 관역도 됩니다. 이게 1급 배정 한자인데 관역의 한가운데 되는 점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근데 곤이일 때는 얘가 후라고 중국에서 읽고 관역일 때는 구라고 읽습니다. 우리는 곤이나 관역이나 곡으로 읽지만 중국에서 이를 나눠서 생각한다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사전이라는 곳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역 전체를 적이라고 불렀고, 그렇죠? 정사각형의 관역 자체를 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후, 제후할 때, 그렇죠? 기후할 때 후자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 천으로 했으면 포후죠. 그 가죽으로 했으면 피후로 되어 있었는데 포후의 정중앙, 이 가운데가 있겠죠. 이렇게 딱. 이거를 정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된 것에는 직물로 짠 거예요. 에서는 이걸 정으로 불렀고 가죽으로 된 관역도 있었겠죠. 오래 써야 되니까 가죽으로 된 것은 이거를 곡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곡은
그 재질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가운데 맞추기 어려운 가장 가운데의 관역을 나타냈다라는 설명입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정곡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또 정을 민첩한 솔개 이거는 원래 그대로 고니 둘 다 상당히 그 활로 맞추기 어려운 그런 재빠른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땄다라는 설명도 있는데 좀 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곡 할 때는 관역의 한가운데 뜻이고요. 정오 우리 보면 이 시간을 나타내는 거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있는데 딱 2시간씩 나눠서 12개 24시간이 된 거죠. 근데 정오가 있습니다. 얘는 5시 그러니까 11시부터 13시에 가장 딱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오라고 안 하고 중오라고도 합니다. 딱 가운데 12시를요. 왜냐하면 11시, 13시 사이니까요. 재밌는 것은 이제 자정이란 말인데 midnight 있죠. 얘도 그대로 하면 정자여야 되는데 얘는 자정이라고 합니다. 자시는 몇 시일까요? 그러면 얘가 딱 0시니까 자시는 23시에서 01시 사이겠죠. 거기에 딱 중간이니까 정을 나타냈습니다. 얘는 이럴 때는 가운데의 뜻이라고 보면 되죠. 딱 한가운데. 딱의 뜻도 있겠죠. 또 하나 제가 가져온 건 방정이란 말입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방정하다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모진 거는 뭔가 모양이 없는 것보다 훨씬 단정한 거죠. 딱딱 각이 잡힌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점잖다. 모양이 네모지고 반듯하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말에 방정이란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순우리말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 방정은 얘랑은 좀 반대입니다. 얘는 뭔가 딱 점잖고 조용히 있고 예의를 따지는 그런 모양인데 방정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찬찬하지 못하고 몹시 가볍고 점잖지 못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정을 떨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우리 깨방정이란 표현도 있는데 요즘에 얘는 개방정에서 왔다는 국립국어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방정이라는 표현이 저로서는 재미있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헷갈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방정은 정돈되고 얌전하다의 뜻인데 방정을 떨다 방정 맞다 라는 건 이걸 부정하지도 않았는데도 반대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방정 맞지 않다 부정의 뜻이 갑자기 않다가 생략되면서 방정 맞다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반대로 이게 변형된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자 자체로는 방정 맞다라는 거는 올바른 뜻이고 긍정적인 뜻이고 우리말에서는 부정적인 뜻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길어졌는데 시정 다른 나라에서 쓰는가 봤더니 역시 일본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표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국에 있는 뭐 한어 대사전이나 중문 대사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어는 제세, 아야마리오 제세수로 똑같네요. 잘못을 시정하다. 뭔가 군대 용어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건 좀 격식이 있는 말이죠. rectify라고 해서 correct는 좀 더 쉬운 말이고 rectify라는 거는 좀 어려운 말이죠. 고치다는 쉬운 말, 시정하다는 우리도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어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rectify a fault 해서 잘못을 시정하다. 좀 어려운 말이네요. 우리도 어려운 말이지만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시정이라는 말은 안 쓰고 끙정 바르게 고치다. 찌우정 또 바르게 고치다. 뭐 이 정도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7번째 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에 그 관역을 나타내는 정곡 그리고
방정맞다, 방정하다에 좀 시간이 좀 많이 할애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네, 오늘은 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예전보다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